네, 이어서 6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네, 1번이 틀렸습니다. 61번의 1번.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지문이 틀렸습니다. 네, 유치권자는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기초로 하는 물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청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만 있다. 네,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 그래서 물청을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62번 가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자, 1번 정답이 나옵니다. 바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에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부터 출발합니다. 채권 최고. 그래서 붙는 게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붙었다가 비점 때 채무가 뭐가 되면 네, 확정되면 네, 비로소 저당권이 됩니다. 일반 저당권 되거든요. 따라서 요거 확정되기 전 요 사이에서 자, 채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채무 일부가 이전하더라도 밑에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뭐가 되기 전 확정되기 이전 여기서 주된 채무가 소멸했다. 그죠? 또 이전했다 하더라도 자, 밑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또 저당권은 뭐 되지 않는다?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6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 공용 부분을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적 일체성에 반합니다. 네, 집합건물 가면 전유 부분이 주죠, 주. 그 다음에 A는 공용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지분이 있고 여기도 A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전유 부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것도 따라오고 이것도 따라옵니다. 근데 요 공용 부분 요 일체성하고 그 다음에 대상권의 요 일체성은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절대 분리 금지예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 일체성인데 분리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일체성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절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정답 4번이고요. 다음 64번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2번 보시면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64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즉 앞에 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먼저 있고 무슨 권이 있고요? 전세권자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를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새로운 경락이 나타나서 대금을 다 모으면 완납하면 네, 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이자한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대항하지 않고 만약에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뭐 요구하게 되면 네,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여기서 배당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 모순이죠.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예요? 배당 받고 전세권은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65번 갑니다. 청약과 승낙, 교차 청약 얘기입니다.
교차 청약, 계약 성립 같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지문 보시면은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 네, 그것이 4번 틀렸습니다. 동시에란 말 틀렸다는 거죠. 네, 청약하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간을 뭐예요?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기간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청약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 청약은 살아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5번은 4번 틀렸고요. 다음 66번 갑니다.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혼동은 점유권이 아닌 본권 소속입니다. 본권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자, 66번에 1번 점유권 광역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고요. 2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단독 상속한 경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네, 지상권 소멸하겠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2번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 갖고 있다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합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에서는 5번 참고할게요. 주택에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경락을 받은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지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7번 갑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과시는 자는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예, 이행이익이 아니고 1번은 실내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실내이익을 넘지 못한다. 아니죠. 거꾸로 돌아야 돼.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원시적 불능만 규정하고 있다는 거. 후발적 불능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계약 교성 부당 파기. 계약 교성 부당 파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조차도 않았기 때문에 네, 개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성립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죠. 상대방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네, 선의 및 모일 것, 무과실 이해되겠죠. 그래서 67번은 정답이 3번. 자, 68번 갑니다. 해약금 설명으로 옳은 거 반드시 나온다고 보십니다. 자, 1번 매매계약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이라도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일부 이행에 뭐 했으면 착수했다라면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지문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네, 계약금 낙성계약이 아니고 뭐다? 요물계약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없다. 성립 후 준 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겠죠. 틀렸고요. 다섯 번째, 계약금을 위약금한다는 특약이 없는데 계약금에 손해배 당연히 귀속됩니까? 귀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위약금 특약했을 때만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성질을 지닙니다. 68번 1번. 다음 69번 갑니다. 자, 항변권 설명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5번 지문 봅시다. 특정 채무담보하기 위해서 격려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피담보 채무 변제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69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 있어서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 등기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채권이 있어서
가등기가 붙어요.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 담보예요. 가담보 등기가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이 있어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 담보에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 게 주고 밑에 게 종, 부종성 관계 들어갑니다. 무슨 관계요?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부종성이기 때문에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동시행 관계다 하면 안 되죠. 그죠?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가 무슨 변제가 채무 변제가 이게 변제기고요. 이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변제기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선 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다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거. 69번 정답 5번 부종성을 기억할 것. 네, 다음에 70번 갑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지문,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네, 그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하고 뭐하고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하고 헷갈리지 말 것. 지체는 이행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되고요.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불능은 바로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법정 해제권 발생한다. 다음 71번 가겠습니다.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매매 일방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약 완결권을 얘기합니다. 무슨 권이요? 그래서 완결 의사 표시가 되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자, 2번 지문은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로 성립한다. 2번 지문은 뭐가 틀리냐면요. 약정이 빠졌어요. 약정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지문은 당연히 권리 이전한 것하고요. 대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 이행 관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 계약하는 비용은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아니죠. 양쪽이 균분해서 받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71번은 1번이 틀렸고요.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 72번 약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약관은 거기 2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이룬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는 것. 1번 지문은 분양자와 분양받는 자세에서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에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가 우선해서 적용돼야 됩니다. 틀린 지문이고. 세 번째,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차별로 무효인데 차별로 무효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 담보책임 성립 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 내용은 유효가 아니고 뭡니까? 무효가 되겠죠. 수분양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 당사자에게 구성하는 근거는 법규범적 성질이었습니다. 법규범이 아니고요. 계약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설이지 법규범설은 아닙니다. 72번은 2번이고요. 다음 73번은 환매와 재매매 예약 설명 틀린 것입니다. 거기 5번 보시면은 등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환매 특약 뭐가 없다?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당연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대항할 수가 없죠. 논리 모순입니다.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논리 모순이고요. 다음 74번 갑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 의무와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4번은 정답이 5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차인이 임대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임차인이고 이건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그러면 사용 수익을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선 유지는 임차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니까 목적물을 뭐 하고 인도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 임대인이 뭐 할 것?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인도 치고 땡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 다음 75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 2번 보시면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 있죠. 부속물은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지 주관적 편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지 주관적 편익을 가져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 모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편익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 있죠. 그건 바로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부속물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래서 부속물은 들어가려면 이제 여기는 동의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매수한 경우, 그래서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부속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75번은 객관적 들어가야 되지 주관적하면 틀리고요. 다음 76번 갑니다. 특별법령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적극적 권리 행사죠. 네, 거기 1번 보시면은 경과실 파손 때문에 틀렸네요. 중과실과 뭐를 구별할 것? 경과실을 구별할 것. 이 중은 무거울 중자고 경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중과실 파손했을 때, 또 경과실 파손했을 때, 중과실 파손하게 되면요, 주인은 당연히 뭐예요? 거절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지만 경과실 파손에 대해서는 갑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 중과실과 경과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때. 그래서 1번 질문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다음 77번 갑니다. 2008년 병해 토지를 매수한 갑은 친구 을 사이에 명신탁 약정을 맺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에서 직접 을로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구나 라고 한번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병의 토지를 뭐 했다 했습니까? 지금 갑이 뭐 해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명신탁 약정을 누구랑 맺고 을이랑 맺었다는 얘기예요.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에서 직접 어디로? 일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딱 보면서 이거 뭐구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구나. 딱 떼야 됩니다. 그럼 각각 효력 결정해 봅시다. 일단 매매계약은 유효, 명의신탁은 무효, 물권 변동도 뭐다? 무효. 등기는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수탁자 을이 돼 있죠. 병은 등기가 지금 말소된 상태죠. 그러면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 무슨 자다? 소유자입니다. 자, 1. 을로 이전 등기가 격리되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구다? 병. 물권 변동이 무효이므로. 두 번째, 병은 을한테 이전 등기 말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는 것. 자,
세 번째 질문은 갑은 누굴 대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매매가 유효한 거니까 자, 병을 대위해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임의적으로 안 넘겨주면 할 수 있는 것은 대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네 번째, 갑병 매매계약은 무효다. 그게 틀렸네요. 매매계약은 뭐하다? 유효하죠.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다. 을로부터 정이 사실을 알고 전득했습니다. 정은 뭐 못지않고, 정은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네, 중간 생략형 명신탁입니다. 정리 잘 해두실 것. 자, 78번입니다. 가담법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가담법 78번입니다. 자, 1번 소비대차 채권 담보간 가등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대차에서 시작합니다. 소비대차에서 시작해서 채권자가 폭리취하고 등록 갖췄을 때 이 법을 적용하죠. 1번 질문 틀렸고요. 두 번째, 가담법 실행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에 통지해야 되나 담보 가등기 후 수익권 취득한 제3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 등 속에는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무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물상보증인 앤드 그다음에 용감한 제3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한테도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3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제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서 뭐 할 문제? 뭐 그냥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됐음을 증명해서 X 다툴 수 있다? 안 돼요. 한입 갖고 두말하기 없기. 자기가 평가한 금액이 잘못됐다? 다툴 수 없습니다. 한입 갖고 두말하기 없기. 다섯 번째, 대물변제 당시 담보물 가액이 차용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러면 폭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78번은 3번. 79번 갑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79번은 3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 공용 부분은 등기할 이유가 없죠. 전 부분만 등기하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공용 부분까지 취득할 때 등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0번. 주임법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4번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다. 수익임차는 대지에 환가되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거기에 틀렸네요. 틀린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빈 토지에 네, 을이 저당권 설정 받은 거예요. 저당권.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건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축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 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론 저당권은 우선 변제고 수익임차는 물론 최우선 변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빈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수익임차인. 그래서 만약에 뭐 관련돼서 이 토지 관련돼서 만약에 이것이 경매로 들어가면 이때는 당연히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먼저 받아야 돼. 수익임차인이 먼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을이 무슨 건 설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이 무슨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이때는 이 대지 관련돼서는 누가 우선한다? 수임차인이 우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면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번의 정답이 4번 지문이 틀렸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 40번부터 80번까지 정답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틀린 지문이 기본 수업 몇 페이지인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순서, 역으로 한번 내가 틀렸으면 그 틀린 지문이 기본 수업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정성을 좀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